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 XRP 가격은 역시나 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대가 과연 전환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추세가 끝나가는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의 흐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내 최대 거래소의 보안 사고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는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하락 구간을 역시나 단순한 하락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과 그리고 금융시장과 투자자의 심리라는 복합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을 중심으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뉴스들이 있었나, 시장에 관한 뉴스, 그리고 제도권, 그리고 국내 이슈까지, 그리고 그 뉴스들이 리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전략이 실질적으로 먹힐 확률이 높냐. 결국에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알아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결국에 이 리플이라는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단순하게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결국에 우리가 리플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XRP의 등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 전체에 대한 부분을 읽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자, 채널 초창기인 만큼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주요 코인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특히나 리플까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85,000달러 아래까지 밀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강화됐고, 이번 하락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 심리와 금융시장 전반의 흐름 변화가 겹친 리스크 오프의 흐름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자, 알트코인들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약화되고 매도의 압력이 증가하고 투자 심리의 위축이라는 삼중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전체의 약세는 리플처럼 비트코인에 연동된 자산에게는 피할 수 없는 파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장 하락에 더불어서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최근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죠. 자,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업비트는 11월 27일 날에 445억 원 규모의 자산 유출을 확인했고, 그중 일부가 솔라나 계열 자산이었다고 발표됐습니다. 자, 출금이 비정상적으로 감지되면서 곧바로 입출금이 중단되었고요. 남은 자산은 콜드 월렛으로 안전하게 이관됐습니다. 자, 업비트 측은 회원 피해 자산을 회사 자산으로 보전한다라고 밝혔지만, 거래소에 대한 보안 그리고 신뢰에 대한 문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충격을 줬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특정 코인이나 특정 투자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자, 국내 투자자들이 많고 리플을 보유한 이들이 많았던 만큼 가격 하락의 한 축으로 작용한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리플은 최근에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일부의 유입 흐름도 있었던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진 않았어요. 자, 11월 들어서 여러 스팟 XRP ETF가 가동이 되었고 일부 유동성 유입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11월 한 달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리플은 월간 10% 이상으로 하락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즉 ETF에 대한 유입, 그리고 제도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회복이라는 이 3박자가 동시에 맞아야지만 가격이 동시에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자,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은 투자자에게는 매우 어렵고 불안한 구간이지만 만약에 정보와 흐름과 그리고 조건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반등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단순히 시장에 대한 약세와 해킹과 제도권 기대라는 사건들을 넘어서 리플이 지금 도대체 어떤 구조적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암호화폐는 주로 코인 시장과 투자 심리라는 좁은 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시장, 그리고 금리,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규제 변화 등과 깊이 연동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국내 거래소의 보안이나 제도적 안정성 문제가 더해지면서 단순한 투자뿐 아니라 자산에 대한 보관,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즉 이제 리플 같은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투기 수단이라기보다는 금융시장과 제도권과 투자 수단 사이에 복합 자산으로 재편되는 중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적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과 흔들림을 수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시장 참여자 확대라는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여러 변수들이 얽힌 시점에는 단기적인 변동성도 크고 시장 심리도 크게 불안정합니다. 자, 해외 시세, 그리고 제도권에 대한 뉴스, 그리고 글로벌 금리, 규제, 투자 심리 등 복합 변수가 발생하고요. 국내 거래소에 보안 신뢰 이슈까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ETF에 대한 유입과 수급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점, 이 모든 게 겹치면 지금 구간에서는 투자자 간 정보 격차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더 왜곡되기 쉽습니다. 즉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구간이지만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유리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의 3,100원대라는 가격은 과거의 고점 대비 다시 한번 조정 중인 구간인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해킹 리스크와 시장의 약세가 반영된 현재의 밸류에이션이며 제도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제도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불확실성의 바닥일 수 있어요. 자, 이 조건은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그만큼 리턴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는 위치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리플이 걸을 수 있는 경로를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봅니다. 자,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이거겠죠.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도권 또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대한 보안 신뢰가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될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조건으로는 역시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과 유동성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고요.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가 완화되고 업비트가 이제 보안성을 강화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다. 자, 결과는 리플 포함 알트코인들이 반등하게 될 것이고 이제 ETF를 통한 수급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XRP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이제 ETF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통로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들어오긴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기관들이라고 하더라도. 자, 왜냐하면 지금 구간대가 지금 투자자에 대한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아무리 지금 저점을 달리고 있다고는 하나 서로 눈치 보는 형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거시경제적인 흐름 때문에. 자, 아무리 기관들의 자금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거시경제적인 뉴스 그리고 위험 자산에 아예 회피 심리가 생겨버리면 사실 수급이 들어오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거시경제적인 흐름들은 회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 회복이 나오게 됐을 때 XRP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패턴들을 통해서 학습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간 나올 뉴스고 언젠간 나올 상승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투자를 딱히 안 할 의미도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투자자라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위험한 구간이냐면 첫 번째 지지라인은 3,300원대였어요. 근데 이 구간대를 깨줬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3,0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2,800원대 구간,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던 2,800원대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 무빙이 나왔던 이때를 보셔야 됩니다. 이때가 정말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 구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2,800원까지 깨지게 되었을 때 이 구간을 강하게 내려준다고 하면 다음 지지 라인은 2,200원대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굉장히 하방으로 많이 열리게 되는 거,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2,800원을 강하게 이탈하는 무빙이 나오면 이때는 손절이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후의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굳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코인을 들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하시면 저는 XRP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자, 우리가 얘가 2,000원을 가든 2,200원을 가든 1,000원대를 가든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저는 XRP에 투자를 딱히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다른 애들이 갈 때 안 가고요. 그리고 정말 기대감이 다 무너졌을 때 그제서야 올라가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라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얘는 그냥 잡 알트코인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내용이 있고 이 회사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자산으로서 편입을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정리한 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지금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제도권과 그리고 금융시장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라는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불확실성과 그리고 기회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진 자산이다. 자, 가격이 낮고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흔들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런 구간일수록 다시 한번 정보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흐름을 읽고 전략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자, 지금 같은 시점에서 리플을 단지 가격으로만 보지 말고 왜 이 가격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 배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리플에 투자하고 있고 리플에 투자하고 싶다면 지금이야말로 판단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략
그리고 인내가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그 판단을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